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10월 25일 국내 농구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고양 오리온과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입니다. 오리온은 이번 시즌 4승 2패를 기록 중이며 이대성의 최근 활약이 너무 반가운 오리온입니다. 최근 활약은 용병의 활약보다 뛰어날 정도로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 이대성입니다. 오리온은 제프 위디가 코트 위로 복귀했지만 득점에서 활약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득점 수준에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리온은 외곽보다는 페인트존 안에서의 활약이 좋은 팀이기에 내일 두 팀의 내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인천 전자랜드는 4승 1패를 기록 중이며 이대현과 김낙현의 꾸준한 활약이 있는 최근 시점에서 내일도 이 두 선수의 활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자랜드입니다. 두 명의 용병이 10점대 수준의 득점을 잘 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 분담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조금만 더 뚜렷한 활약을 해준다면 전자랜드의 이번 시즌은 밝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랜드가 시즌 초반 운영해오던 외곽 위주의 플레이보다 인사이드 공략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이 안 나오면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선전해주고 있죠. 오리온도 이대성의 활약으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성이 페인트존으로 진입하면서 골을 수준급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병들의 부담이 덜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온은 제프 위디가 조커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17분을 활약하며 9득점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경기 시간을 늘려나가고 골에 기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두고 봐야 합니다. 경기의 포인트가 굉장히 산발적인 내일의 매치업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오리온의 이대성의 활약, 그리고 제프 위디의 컨디션과 출전 시간을 오리온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하며 전자랜드는 이대현, 김낙현 등 국내진의 활약이 꾸준한 입장에서 오펜스 전략이 내각이나 아니면 다시 시즌 초반에 보여주었던 외곽의 집중적인 공략이냐를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공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이기에 다득점으로의 접근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원주동부와 전주 KCC의 경기입니다. 원주동부는 이번 시즌 4승 2패를 기록 중이며 김종규와 윤호영의 부상 공백이 생기면서 높이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에 이 둘의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이는 동부입니다. 저스틴 녹스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용병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입장에서 녹스의 활약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필요한 동부입니다. 허웅이 제 컨디션으로 활약해주는 모습은 직전 경기에서 보여주었기에 부상에 의한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두경민과 허웅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동부는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인 전주 KCC는 시즌 3승 3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경기에서 모비스에게 참패를 당하고 내일 백투백 경기를 치르는 좋지 못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그래도 28분 정도만 경기를 뛰며 내일을 위해 체력 안배를 했다라는 점은 다행인 듯 하나 여전히 라거나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비스의 부담감은 커 보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보였듯 KCC가 승리했을 때 주요했던 3점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송교창과 이정현의 활약만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의 득점을 올리는 데는 버거움이 있어 보이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동부는 현재 부상 공백의 여파가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높이에서도 많이 불리한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내일 KCC가 높이에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은 되는 상황에서 허웅과 녹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리온에게도 67득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패배를 하였던 동부였고 야투율이 너무 좋지 못했던 경기였기에 내일 야투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주 KCC도 상황은 피차 일반입니다. 데이비스가 인사이드 공략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너무 강한 드리블을 치다 스틸을 당하는 모습까지 여러모로 좋지 못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거기다 KCC는 백투백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휴식을 취한 동부를 상대로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KCC가 득점 수준을 회복하려면 분명 외곽 슛이 잘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경기력을 봐서든 내일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동부의 빠른발 농구를 따라가려면 KCC의 체력이 내일 분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부가 내일은 그런 악조건 상황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라 동부의 핸디캡 승리가 선택이 좋아 보이며
어느 번은 KCC가 외곽을 싸울지 아니면 갈릴 것으로 보이기에 경기 전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경기입니다. 다음은 안양 KGC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안양 KGC는 4승 3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경기 4쿼터에 SK를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KGC입니다. 역시나 KGC가 승리하려면 오세근의 득점이 필요한 부분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23분 동안 4득점밖에 올리지 못하며 최근 활약에 비해 많이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KGC의 가장 강점은 현재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변준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준영의 활약을 통해 LG의 수비를 뚫어내는 패스를 창출한다면 내일도 좋은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반면 창원 LG는 이번 시즌 2승 4패를 기록 중이며 삼성과의 경기에서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한 LG입니다. 윌리엄스와 라렌의 득점 합작이 돋보였던 LG였으며 이날 승부의 핵심은 역시나 3점이었습니다. LG의 외곽이 살아나면서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던 만큼 내일도 외곽 여부가 분명히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날 LG의 경기 양상을 KGC가 분석하고 나온다면 쉽게 외곽을 내어주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GC는 변준영의 활약과 함께 오세근이 힘을 내야지 승리할 수 있는 팀입니다. 현재 문선공과 이재도가 꾸준히 활약해주면서 팀 득점 수준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근만 활약해준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G는 삼성을 상대로 외곽 공략을 정말 잘 해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3점 공략이라는 것이 워낙 확률상 조금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다 보니 창원이 내일도 이러한 득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LG는 여전히 3점의 깨알 득점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용병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내일도 그렇게 용병에만 의존한 채 3점을 난사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큰 점수차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일 경기는 기본적인 전력상의 우위는 분명 KGC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며 양팀의 선수들 중 가장 지켜봐야 하는 선수는 KGC에서는 오세근과 변준영, LG는 라렌과 김시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오늘 LG가 선방한 이유는 정성우, 박병우, 김시래의 3점이 컸던 만큼 내일 경기에서 그들의 활약을 똑같이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생각이기에 KGC의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SK와 부산 KT의 경기입니다. 서울 SK는 이번 시즌 4승 2패를 기록 중이며 자밀원이가 32분 동안 활약했지만 미네라스는 단 8분 동안 나와서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안영준, 원희, 3맨 게임을 해서는 SK가 백투백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내일 허운이 만만하지 않은 가드이기에 김선영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KT는 이번 시즌 3승 3패를 기록 중이며 2급 후에 2주간의 휴식이 예고된 상황에서 데릭슨이 혼자서 분투하는 모습에서 많이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KT는 다행인 점은 KT는 휴식일이 있었다는 점이며 이에 허운, 양홍석, 데릭슨 3맨 게임을 하면서 SK와 붙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T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3점입니다. 양국 농구의 가장 대표적인 팀으로 보이는 KT기에 내일 KT의 3점은 경기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가 미네라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답답한 그림입니다. 미네라스는 직전 경기에서도 출전하여 5개의 필드샷을 모두 실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희가 32분이나 뛰었으며 백투백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KT도 데릭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급 후에 무릎 부상으로 인해 혼자서 경기를 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일 40분 경기까지도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여전히 허운의 감각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KT는 내일 SK가 백투백 경기를 치르는 입장에서 1승을 챙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며 원희의 체력을 위해 미네라스가 내일 비중 있게 기용되었을 때 KT가 올릴 수 있는 득점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내일 경기는 KT의 플러스 핸디캡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KT의 승리 사이드로 고려하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WKBL BNK 썸과 신한은행의 경기입니다. BNK는 이번 시즌 2승 2패를 기록 중이며
시즌 총 75득점을 올리고 있는 진안을 중심으로 득점 루트를 짜내야 하는 BNK입니다. BNK는 이번 시즌 3점 성공률이 리그 전체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35.1%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외곽 공격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야투율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한은 시즌 2점 야투율이 38.6%로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이 안 된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파울로 인해서 많은 득점이 이루어졌지만 내일도 그런 상황을 바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당 3점 개수는 어느 정도 되는 신한이기에 외곽에서 많은 슛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은 분명 내일 승리를 위해서는 김단비의 활약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BNK는 경기력이 기복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진안이 활약을 해주는 상황에서 안해지까지 합세를 하고 있지만 이외에 구슬과 노현지 등 선수들의 득점이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의 득점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시간을 길게 가져갈 뿐만 아니라 야투율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한 상황에서 3점 외곽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득점 루트가 많이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내일 경기는 승패의 행방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으며 2점 야투율에서 BNK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단비의 득점 수준으로 BNK를 제압하긴 어려워 보이기에 BNK가 조금 더 승리에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사려됩니다. 또한 내일 경기를 치르는 두 팀의 득점 수준이 데이터상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승패 쪽보다는 언오버 쪽으로의 접근이 더욱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볼 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